지금 현저히 줄어서 채 2천만 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2,500만이라고 합니다만은 지나간 3년간의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이 2,400만, 2,500만 하던 북의 인구는 지금 현저히 줄어서 채 2천만 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보듯이 중국의 인구가 10억 미만으로 감소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커들이 중국 상해시 공항국 컴퓨터 서버를 해킹해서 얻어낸 결과로서 확실하게 중국 내륙 지역에서도 그간 4억에서 5억 명의 인구가 자연사했다 혹은 병사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북쪽 지역은 지금도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저 세습 독재 체제 내에서는 이제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괴뢰 정권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나간 80여 년간 끝없는 선전과 선동 기만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침투시키고 마침내 좌익정부 탄생을 통해서 하마터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을 없애버릴 수 있는 벼랑 끝까지 내몰았었습니다. 그게 불과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북한 공산정권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에 암약하고 있던 좌익들은 산더미 같은 거짓 선동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미증유의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슬프고도 비참한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어나게 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 우파 애국 시민들이 이런 우리의 현재 위치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자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국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 없이 몇몇 헌신적인 지도자들의 앞서서 펼쳐진 그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서 광화문과 수많은 지역에서 끈질기게 투쟁을 전개해 왔었으며 마침내 기적적으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보수 정권을 창출하게 됨으로써 절체절명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기사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그람시가 주장했던 진지전을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상하 조직은 물론이려니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모든 부분을 좌익들이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조차도 자유라는 문구를 삭제하려고 했었으며 또 북한 괴뢰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이용을 해서 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해보자 하는 그러한 환상을 꿈꾸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자들이 바로 종북 주사파 세력들, 북의 간첩 세력이라 하겠습니다.